FM 라디오 콩. 5시가 딱 되면 선배님이 도착하실 거야. 오늘 90도로 인사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부캐가 많은데 가끔 혼란스럽진 않나요? 혼란스럽진 않고요. 그냥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PDC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드디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나에겐 연락이 없는 거지? 우리 박혜령 대표님 왜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언제 연락이 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제가 책도 내게 되어서 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인사드리려고 저도 마음먹고 있었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보시는데 후회하지 않는 영상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선배님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하라 그래서 한 거지. 바로? 응. 이렇게 바로 돼요? 바로 돼야지. 우리 직업이 그건데. 마이크만 차면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해야지, 무조건. 그래서 전에 그 거친 마당이라고 그 거성 박명수 씨와 심창맨이 이말년 씨랑 같이 네네,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맨날 둘이 나한테 놀리는 게 누나는 멘트 자판기예요. 누나는 누르기만 하면 멘트가 나와요. 맨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네. 방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이시구나. 그럼 그렇게 한 장 한 장 보시면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유, 못 외우죠. 보고 읽어요.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라디오 들을 때는 절대 보고 읽는 느낌이 아니시던데? 거의 대부분 DJ들이 작가님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데 읽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읽으시죠. 청취자 사연을 읽고 애드립을 할 때는 자기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닝이라든가 코너라든가 이런 건 다 작가님들이 원고를 써주시죠. 아니면 그렇게 정리정돈된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인데. 라디오를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는 DJ가 나랑 얘기하는 기분이구나라고 그치. 생각하면서 그치.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나는 라디오인 것 같아. TV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 그렇죠. 좀 대중을 향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라고 하지. 근데 라디오에서는 당신이 가능해. 특히 심야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오죽하면 제목이 뭐 당신의 밤과 막 이런 제목도 있고, 예를 들면 성시경 씨가 라디오 할 때 잘 자요 했던 게 TV에서는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 상상할 수 없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야 될 것 같다. 근데 어감이 확 다르잖아. 잘 자요와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가 되는 게 라디오야. 유일하게 나는 유일한 매체인 것 같아. 옛날에 저랑 인간극장 하실 때도 라디오는 그럼 계속 하고 했지. 계셨죠? 라디오는 89년부터 라디오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입사하고 입사하시고. 지금부터. 와. 내가 그 채널을 찾아서 듣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택시를 탔을 때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우리 왜 영화 같은 데서 6시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배철수 선배님 시그널 막 나오고 오프닝 막 나오잖아. 근데 나는 이제 사랑하기 좋은 날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며 갑시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 대문 화면. 잠시 후 6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투잡, 또 어떤 날은 쓰리잡. 매일 저녁 6시는 마지막 일을 하러 가며 듣고 있죠. 누군가는 퇴근길에 듣겠지만 저는 이 시간 새로이 출근하며 듣네요. 항상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보람을 느끼는 날이 와요. 진짜.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은 돼요. 뭐가 돼도 돼요.
저는 믿습니다.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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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기다려줘 내게.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 참 멋진 우정인 것 같다. 지금 멘트해도 괜찮아. 왜냐면 노래 나가니까. 근데 내가 너무 편해서 계속 반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된 사이라서. 그러니까 구독자들한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사이예요. KBS 사장님보다도 선배님이신데. 그건 진짜. 사장님이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데 너무 여유가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라디오 할 때 긴장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매일 하기 때문에 긴장하면 오래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처음부터 긴장 안 하셨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제가 인간극장 전에는 내레이션 한 분하고 잘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진짜로 선배 아나운서가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뭐 3개월간 대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타를 하게 돼서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한 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한 주 만에 잘린 적도 있었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당연히. 그때 너무 긴장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고 내레이션 할 때도 몸에 힘이 들어갔을 거고 라디오 DJ를 할 때도 몸에 힘이 들어갔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나름 제법 잘했는데 이제 노래가 끝난다. 안 될 것 같아요. 멘트 해야 될 것 같아요. NCT 드림의 덩크슛이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분은 진짜 남편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이직합니다. 밤잠 설치며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마지막 퇴근길에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있을 남편.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지금 듣고 계시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실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은 나이만큼 쌓아온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또 뭔가 관계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염려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지요. 네,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죠. 네, 퇴근. 아싸. 네,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살살 가겠습니다. 그럼 점심밖에 못 드셨죠? 저녁은 못 먹고 시작하시죠? 늘. 아니 우리는 사실 저녁을 늘 먹고 시작을 해요. 우리 팀이 먹는 즐거움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어서 한 5시쯤 만나서 뭐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고민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촬영 있고 그래서 아마 안 먹으려고 다들 제작진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팀이 좋아하는 건 매주 수요일에 금요의 맛이라는 음식 이름을 맞히는 퀴즈를 하는데 그 정답을 우리가 미리 먹는 걸 우리는 정말 좋아해. 그래서 정답이 뭐 붕어빵이면 그날 저녁 대신 붕어빵을 먹으면서 문제를 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라도 각자 알아서 그 퀴즈에 나왔던 왜냐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목요일엔 꼭 먹는 뭐 그런 게 우리가 좀 있어요. 오케이. 자, 100m에서 우회전. 얘가 무엇을 도와드리냐고 물어보네. 무엇을 도와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말하지 않을 거야. 흥미로운 말씀이신데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치? 이럴 땐 입을 다물어줘야 돼. 근데 이걸 매일같이 이렇게 했다는 게 와 쉽지 않은 것 같아. 주말도 없잖아요. 토, 일요일도 없잖아요. 주말은 녹음할 때가 많고 예전에는 한때는 일요일에 생방을 하거나 토요일에 생방을 하거나 뭐 그럴 때가 있긴 있었는데 모든 직장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게 매우 평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선배님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프리랜서를 하고 나서도. 라디오에 관한 한. 난 그래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나는 매일매일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나를 잡아주는 것 같아. 전에 이제 매일매일 아침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 출연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당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오면 아,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루틴을 빼앗겨 본 분은 루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루틴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 누구든 어떤 루틴이든. 야,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네. 그게 내가 만든 법칙인데 한 자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뭔데요? 어디든 한 자리는 있다. 근데 나는 정말 한 자리의 법칙이 나한테 통용될 때가 많아. 진짜 한 자리가 꼭 있다. 너무 신기해. 이렇게 꽉 차 있는 여기 주차 다 돼 있는 곳인데도 근데 한 자리는 있더라고. 길어요. 아우, 너무 좋다. 나간대 누가. 오, 내가 이렇게 주차 운이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아, 조용한 네네. 자리로 안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왕복.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밤늦게 저희가 와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네. 그러면 메뉴 주문할까요? 아우 좋아요. 네. 키오스크 잘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보기 부담스러우실까요? 아유 무슨 없어서 못 먹지. 그러면 사막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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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담기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짜장 그렇지. 차돌? 그렇지. 네네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음료는 음료는 그냥 물이면 될 것 같은데. 물이면요? 선배님 맥주나 이런 거 전혀 안 드시죠? 나는 이제는 못 마시게 되어서 20세 왜? 때는 마셨는데 어. 아침 프로그램을 18년 하고 사실 그 밖에 아침 프로그램도 내가 한 4년 했거든. 뭐 독점 여성이라든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든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걸 22년을 하고 그 중에는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술을 안 마셨더니만 이제는 못 마시겠어. 다만 여행을 갔을 때 다 같이 짠 해서 한 잔 요건 해. 왜냐면 여행 가서는 자면 되니까 그냥 그 정도. 선배님한테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시죠? 거의 대부분. 그죠? 이게 선배님이 웃으면서 아 하니까 상대가 먼저 선배님한테 못되게 굴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업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그냥 나는 직업으로 진행을 했을 뿐인데 전국에 다니면서 느끼는 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저 사람은. 근데 정말 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 직업이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다. 선배님이 하신 프로그램이 옛날에 이상가족 찾기, 그렇지. 그 다음에 인간극장, 아침마당, 사랑의 리퀘스트,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따뜻한 느낌이 사람들한테 느껴지니까 내 편일 것 같다. 일반인들한테 더 그렇게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산가족 찾기는 사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산가족 찾기는 80년대에 이지연 선배님이 하셨던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고 내가 했던 건 2000년도에 2000년 8월 15일 광복절에 네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시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중간에 네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서 딱 끊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환장합니다. 그죠 너무 궁금하죠. 예. 그때 이거 어떻게 시동 어떻게 끄지? 막 이런 느낌. 우리 코너에 그런 연예일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런 코너가 있어서 찐팬이시네. 너무 감사하네. 그 타이밍을 아시네. 아시네 정말로. 아유 너무 좋다. 나는 2000년 8월 15일에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이었는데 그때 처음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딱 선배님이 하실 때 이상가족. 그 전에 세대들은 다 80년대에 이지연 선배님이 하셨던 그 이산가족 찾기를 기억하시시고 저는 방송국에 첫 일을 시작한 게 99년이어가지고 너무 기억을 하겠구나. 99년에 조연출로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 이상가족 찾기가 너무 크게 이제 방송되고 맞아. 그래서 그때 선배님이 이상가족 찾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다음에 선배님이 인간극장 하는 걸 보면서 나 인간극장 갈 거야. 아이고. 나는 인간극장 PD가 될 거야를 그렇게 부르짖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2003년인가 4년에 제가 인간극장 맞아 그랬었어. 그때도 내가 느꼈던 건 너무 감사하게 당연히 아침마당에서도 특집을 계속 했었고 이산가족 찾기를
대비한 그런 특집 프로그램을 계속했었고 또 하나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예를 들면 뭐 매주 월요일 밤에 밤 10시에 특집 생방송을 하는 거야. 오늘은 평양이 고향이신 이산 가족들이 나와서 평양 얘기를 하고 다음 주는 함흥이 고향이신 이산 그런 식으로 이산 가족 1세대들이 나오셔서 고향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이런 회포를 푸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KBS에서 밤 10시쯤에 몇 주에 걸쳐서 했나 하여튼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걸 또 내가 사회를 보게 되어서 사실 나는 그때 약간 말도 안 되는 일정인 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아침마당을 하고 오후에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밤에 또 TV 특집 생방송을 하고 집에 가서 정말 깜빡 잠들었다 나와서 다시 아침 이거를 아무튼 했는데 힘들다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고향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너무 좋아하셔서 나도 뿌듯했던 것 같고 뭐 피로가 쌓이긴 했겠지.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 이산 가족을 찾으러 나오신 분들이 우리 편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 마음을 알아. 이런 마음이 드셨던지 너무 감사하게 내가 마이크를 갖다 대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지 뭐야. 그래서 저희 기억에도 선배님밖에 없어요. 이산가족? 그리고 최근에 영상에도 선배님이 이산가족 찾기 하는 그때 그 시절의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알고리즘을 타고. 그래서 야 대단하신 분과 내가 아니, 지금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대단하신 분은 아니고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가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그냥 연이 맞았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IMF 금모으기 생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네. 매우 많은 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전 국민이 볼 수밖에 없었던 프로그램이었고 그때 나도 정말 며칠간 로비에서 금을 갖고 오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했고 역사적인 모든 사건에 선배님이 있으셨어요. 내가 포레스트 검프도 아니고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 중 하나. 나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일 기뻤던 게 언제였냐면 저는 2002년 월드컵에 광화문에 있었고 어느 순간 너무 힘든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PD가 아니었으면 나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나 같은 선배를 만났을 때만 얘기해야지 후배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게 네. 후배들한테 부담이 되고 아, 후배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배들 앞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 나 같은 그런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걸 거의 후배들은 8.15 광복절처럼 느낀다고. 1945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역사책에서 봤어. 이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까지? 절대. 선배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뭐가 있으셨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 잘 지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지내지? 생각해보면 후배들하고. 후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건 선배들이 해야 하는 것이 선배들은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걸 하고 원하지 않는 걸 안 할 수 있는 어떤 조절이나 조정 그런 게 가능하지만 후배들은 그런 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건 선배가 후배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선배님 먼저 합니다. 드세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선배님하고 촬영하고 나면 우리 회사의 후배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바라겠어요. 아니 그런 바라는 대로 해줘야지. 아 진짜? 그래야지 같이 오래 지내지. 불편하지 않게. 근데 후배들이 선배한테 좀 맞출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4050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4050 여러분은 2030 때 그러셨나요? 별로 안 맞춰주셨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젊었던 적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나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물이 정말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그냥 먹는 거 좋아했어. 너무 좋아. 맛있는 거 먹어. 다행이다. 라디오 끝난 시간 8시여가지고 아 도대체 선배님하고 뭘 먹으러 가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고기 얘기하길래 고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진짜 맛있어. 완전. 완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반찬도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지? 네. 나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안 좋아? 뭐 사는 게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 진짜로. 저는 제일 처음에 인간극장에 있을 때 선배님을 못 잊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5년 차가 인간극장을 해가지고 아우, 어떻게 했니, 정말. 처음 했을 때 거의 2주간을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치. 인간극장을 알지, 알지. 하려면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선배님을 만나러 가서 큐 사인을 넣는 날인데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긴장과 이해하지. 잠이 같이 오는 건 거야. 이해하지. 근데 그때 젖은 머리를 맞아, 맨날 머리 감고 왔으니까. 젖은 머리를 하고 선배님이 들어오면서 그날 사왔던 토스트를 제가 못 잊어요. 그 시간에 문을 여는 어디 그 길거리 포장마차 토스트. 토스트. 젖은 머리에 토스트를 딱 사가지고 와서 먹고 하라고. 내가 잠깐 이거 대본 볼 동안 먹고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선배님을 잊을 수가 없어. 다 근데 고생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때 매주 새벽 6시에 만났나? 5시 반인가? 5시 그랬을 반. 거야. 그럼 선배님은 나오시는데 한 4시부터 나왔을 그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잘했어. 듣는 그때도 잘했어요. 그때도 잘했어요. 선배님 말씀처럼 선배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거봐. 선배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거는 진짜 5년차 PD가 뭘 할 줄 안다고 다 도와주셨고 근데 그때는 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나도 나이 들고 했던 것 같아. 젊었을 땐 생각 못했던 것 같아, 나도. 그 KBS 여자 아나운서들이 잘 가는 아나운서실 옆에 화장실 있거든. 나도 신인 시절에 거기서 많이 울었고 선배들이 많이 보듬어 주셨고. 금희 선배님이 혼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럼 나도 많이 혼났지. 많이 혼나진 않았어. 그냥 혼났지. 많이도 안 혼났을 것 같고 선배님이 혼내면 선배님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아니야, 했을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야단 맞는 사람이야. 그러지 못했어. 나는 위계질서가 철저해서 학교 방송반을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방송반에서는 1년 선배가 하늘이거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나는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을 걸 아마 내 기억에. 왜냐면 학교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안 따졌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10년 차 막 지나고 이산가족 생방송 때 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스케줄이었어. 아까 말한 그런 스케줄인데다가 하루에 생방송을 그렇게 여러 번 할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 그 긴장도라는 게 있고. 근데 나보고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 나가라고 해서 내가 처음으로 부장님 제가 아침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 밤에 생방송 이렇게 해요. 근데 낮에 거길 또 나갈 수는 없어요. 라디오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하루에 생방송을 여러 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했더니 그분이 그때 만약 날 품어주셨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 너무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아, 그때 어떡하니. 네가 해야겠다.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데 어떡하니. 내가 너 휴일 근무라도 좀 바꿔줄까? 이러셨으면 내가 바꿔주세요. 그랬겠어?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에요 부장님. 그랬겠지. 하지만 마음이 고마웠겠지. 근데 그 부장님께서는 예. 아니 그럼 어떡하니? PD들이 너랑 일하겠다는데. 아유 뭐 나라고 꼭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떡하니? 네가 해야 돼. 딱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어필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그 생방송이 나에게는 또 기념비적인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때 외에는 나는 아니요라고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리고 회사를 딱.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그만뒀지. 와, 아니 무섭다. 다 참고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다 해내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나는 이렇게 막 계획적이지 않고 되게 직관적으로 살거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 것 같다잖아. 나는 매우 직관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에만 최선을 다하고 5년 후 계획 이런 건 없어. 그래도 매일매일 계획은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살 뿐이지. 나는 5년 후에 뭐 할지 나도 몰라. MBTI가 뭐예요, 선배님? NFJ, ENFJ. E인 줄은 알았다. 너무 E잖아. FJ라고요? FJ, 그렇지. 근데 가끔 선배님 T 같은 느낌도 있는데. 난 친한 사람들한테는 T야. 어. 왜냐면 친한 사람들한테까지 F로 하잖아. 그러면 그 친한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못 해주잖아. 그래서 친한 사람들한테 나는 T로 해줘. 내가 T로 하면 그 사람 친한 사람이야. 난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부터는 무조건 F야. 그럼 전 T로 느끼는. 너는 가까운 거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귀엽다는 말. 선배님 귀여우세요? 나는 좀 귀여운 사람이야. 너무 웃기지만 사람들은 그때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들었던 자신의 기분은 평생 기억한다. 나만의 방식인데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 나는 감정한테 명령을 내려. 감정아 지금은 뒤로 가 있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2년 차에 내가 6시 내 고향 초대 MC가 됐거든. 근데 그때 국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아마 평생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내가 볼 때 앞으로 10년간 너처럼 촌스러운 아나운서는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